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키너 효과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 활용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키너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 들어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키너라는 심리학자가 쥐와 비둘기한테 실험을 했죠. 보상과 처벌에 대한 실험. 앞에 보상을 놓고 행동을 유도해보기도 하고, 처벌을 통해서 행동을 유도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처벌보단 보상이 더 좋더라. 처벌엔 동물한테도 효과가 희미하고, 인간에게는 거의 없다. 하지만 보상의 경우, 동물은 훨씬 더 잘 반응하고, 인간 역시 잘 반응하는 행동 유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긍정적으로 바라할 것은 당연히 이거겠죠. 상대방 행동을 유도할 때 그것을 못했을 때의 처벌보다는 성공 시에 보상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현 상황에 대한 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단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시를 드냐면 이제 회사 같은 데서 회사가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뭐 퇴사가 이루어지거나 회사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 망했어. 우리 이거 못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회사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냥 답이 없어. 꼭 해내야 돼.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이것만 해내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이것을 해결했을 때 우리의 회사는 이 아픔을 견뎌내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어, 그 사원들의 행동을 더 활발하게 유도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 예시라는 게 사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되게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상황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충분히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목표로 봐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불우이웃 홍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를 가져왔는데 현재 불우이웃 홍보를 보면은 굉장히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다는 게 사실 그 홍보물의 제작사가 그것을 유도를 하는 거죠. 홍보물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고 돈을 받으려면 받기 위한 방법이 지금은 사실 동정심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영상을 제작해서 어,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고통을 받는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실 그 부분은 처벌이에요. 너네가 기부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부금을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강한 충격을 한 번에 주었을 때 기부금을 내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기부금이라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소수에 의한 기부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통한 방법이라도 그것이 만약 확정적이라고 본다면 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어. 처벌로는 행동 유발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스키너 효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처벌이 아닌 보상을 통해서 이 불우이웃 덮기 홍보를 한다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물 안에서 누군가가 준 기부금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 확실히 도움을 받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아니면 어, 어려운 상황인데도 희망차게 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저 아이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더 나은 삶을 확실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보는 우리는 우리가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그런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내가 내가 기부금을 준 아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또는 내가 기부금 준다면 저 애가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의 그런 보상을 받으면서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 환경운동이죠. 이 환경운동이 굉장히 이슈도 많이 되고, 굉장히 또 불편할 수 있는 주제인데, 사실 그 이유가 환경운동이 기부금이 주 목적입니다. 주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환경운동에, 환경단체에게 투자를 하는 정부나 기업은 거의 없죠. 한다면은 정부적 차원에서 환경운동을 하거나 기업적 차원에서 환경운동을 하지 환경단체에 직접적으로 후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환경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기부금을 어디서 마련을 하느냐? 개인의 투문자죠. 개인의 후원자. 또는 그 당사자가 자신의 돈을 이용해서 환경을 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기부금을 모을 때 환경단체가 어떠한 방법을 바다가 오염되어 있는 영상을 막 보여주고 그 브라질의 산림이 막 무너지는 불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막 보여줍니다. 또 굴뚝에서 연기가 막 나고 막 하천에 오염수가 퍼지고 이 또 더 가면은 바닥 거북이 콧구멍에 이제 빨대 들어간 영상이라든지 뭐 펭귄이 페트병 먹고 죽은 그런 모습이라든지 굉장히 좀 잔혹하고 좀 징그러운 그런 영상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막 어떻게든 막 강조를 시키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처벌의 행위죠. 너네가 환경운동에 후원을 안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환경금을 내던가 벌을 받아라. 이런 식의 내용이죠. 또 이런 게 만연해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운동이라는 게 사실 개인에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은 사실 환경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이득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득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얘네 자부심이죠, 어떻게 보면. 신사적인 모습이고.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